서울 금천구 출신의 최기상 의원입니다. 어제 선고된 고 변희수 하사 전역 처분 취소 소송 관련해서 신속한 재판의 필요성에 대하여 최병준 대전지방법원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어제 대전지방법원에서는 고 변희수 하사의 전역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제1심 판결 선고가 있었습니다. 해당 재판은 그동안 문제되어 왔던 성소수자들의 인권, 성전환 수술을 장애라고 여긴 우리 사회의 일각의 차별적인 시선에 대한 것으로서 사회적으로 큰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재판부는 성전환 수술을 마친 변전 하사의 성별은 여성으로 평가해야 하며 수술 직후 법원에서 성별 정정 신청을 하고 이를 군에 보고한 만큼 군인사법상 심신장애 여부 판단은 당연히 여성임을 기준으로 했어야 한다고 밝히면서 변전 하사에 대한 육군의 전역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생물학적 성별에 따른 차별뿐만이 아니라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 또한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차별임을 보여주는 매우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저는 판결 경과에 공감하며 재판부의 경의를 표합니다. 법원장님, 이 판결문 혹시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선고 결과를 접하고 고 변희수 하사가 생존하여 이 결과를 직접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재판은 2020년 8월에 소재기가 이루어졌고 8개월이 지난 올해 4월 15일에 첫 기일이 열렸습니다. 그렇지만 그 직전에 첫 변론기일이 열리기 전에 3월에 변희수 하사는 숨진 채 발견이 되었습니다. 저도 20년 넘게 재판 업무를 수행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후 슬픈 소식을 접할 때마다 그 본인과 그 가족이 감당했을 불운 그리고 불행을 우리 사법이 법으로 구제해야 되는 부정의로 전환시킬 수는 없었을까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혹여 우리 법정에서 마저 그 희망의 실마리를 찾을 수 없어서 그런 극단적인 결과에 이르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면 법관으로서 가슴이 덜컥 내려앉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들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찰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법원장님 아시다시피 헌법에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아시지요? 네. 그리고 우리 민사소송법과 행정소송법을 보면 판결은 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5개월 이내에 선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변희수 하사 재판의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첫 변론기일이 열릴 때까지 8개월이 걸렸고요. 예. 이 사건의 중요성으로 보면 너무 오래 걸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대전지방법원에서 말씀하신 이유를 보면 당시 코로나19의 영향이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연말에 재판 휴정기나 재판부 인사이동 등의 사유가 보여집니다만 있었다고요. 근데 저는 근본적으로 이런 이유들이 법원 중심의 이유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사자인 국민들을 중심으로 저희가 판단을 한다면 이런 이유들을 가지고 더 이상 신속한 재판을 미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인데요. 관련해서 법원장님 잠깐 의견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첫 기일이 좀 늦게 지정이 됐고 그 사이에 고 변희수 하사가 사망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원장으로서 굉장히 아쉬운 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조금 변명 같지만은 저희 재판 일선 법원의 그 사정을 조금 말씀드리면 알겠습니다. 법원님, 예, 그 부분은 제가 예. 아까 말씀드렸으니까요. 네네. 예. 저는 이 판사가 재판의 주재자이지만 주인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헌법에서 판사에게 재판 권한으로 문제를 해결해내라는 책무를 부여한 것이니까요. 그 헌법 원칙을 되새기셔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우리 사법제도에 정확히 구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판 지연의 문제를 법원의 입장에서 바라보시는 관점으로는 해결책이 없다라는 생각이고요. 법관 증언도 중요하지만 법원에서 국민들을 중심으로 근원적으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제도를 정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에 언론 보도에 통하면 그 군에서 낸 답변서가 형식적이었다는 얘기도 있고요. 관련한 증거도 제출이 늦었다는 표현이 있는데 만일 그렇더라면 재판부에서 소송 지휘를 통해서
성명 준비 명령이나 준비 명령을 할 수도 있었고, 아니면 변론 준비기일이나 변론기일을 열어서 직접 말씀을 드렸더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그런 절차를 했다는 얘기를 들으신 바 있으신가요, 법원장님? 예, 사전에 그 일회 기일 전에 그런 절차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법원에는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사건의 경우에도 그 규정에 의한 국민적 관심사의 정도나 처리 시한 등에 비추어 적시 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해당될 수도 있고요. 예, 또 사건의 내용이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고 선례로서 가치가 있는 사건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혹시 이 사건에 대해서 법원장님 관련 절차를 거쳐서 논의한 적이 있으십니까? 예, 그 부분이 저희들이 상당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접수 초기에 해당 사건을 적시 처리 사건으로 지정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사연의 내용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선례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접수 단계에서 적시 처리 사건으로 지정해서 좀 신속히 진행을 했어야 되는 사건인 것으로 제가 나중에 파악을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건의 경과를 보고 있으면 법원에 오기 전에도 우리 변전 하사는 많은 상처와 고통을 겪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본인에게는 전역 처분 취소 소송이 마지막 수단이라고 보여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더라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우리 법원에서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과 절차 그리고 시간의 문제에 있어서 당사자들이 받게 될 피해와 고통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통계에 의하더라도 여전히 우리나라는 1년간 자살자가 13,000명, 일주일에 253명, 하루에 36명이나 됩니다. 이분들의 단 한 분이라도 법원의 재판 과정에서 소홀함 때문에 결과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판사님들 모두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으시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인간이 보통은 더는 못 살겠다라고 마음이 들 때는 한 가지는 살 이유가 없다. 다른 한 가지는 살 방법이 없다. 이럴 때라고 합니다. 적어도 살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그 방법에 관해서는 우리 공동체가 그리고 우리 법원에서 같이 고민을 해주고 손을 잡아주는 모습을 보여줘야만이 법원의 책무를 다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우리 법원에서 헌법이 부여된 법관의 책무를 사람을 살리는 재판을 통해서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전 법원장님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다 공감합니다. 저희 법원에서 적시처리 사건의 지정과 관련해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 변희수 하사가 생전에 이런 판결을 받았으면 하는 어떨까라는 그런 부분이 들어서 저도 상당히 마음이 아프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법원에서 이런 분들이 이후에 유사한 사안에서 마음 아픈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